제가 아까 이거 브리핑 끝나고 질의응답한다고 했는데 이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이 브리핑 자료에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같이 설명한 후에 질의응답하는 그렇게 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원래 첫해 2024년 녹색 인프라 활용 우수사를 공모해서 서귀포 치에스 무장의 나눔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7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5년간 녹색 자금 공모 사업을 통해 구성된 실내 나눔숲이라든가 무장의 나눔길, 무장의 도시숲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응모한 35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차 발표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9점수를 합성하여 최종적으로 순위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치유숲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웰리스 축제와 지역과 연계한 촬영박람, 산림형 해설사, 그 다음에 운영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 같습니다. 무장의 나눔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3.8km 구간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친환경 조성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녹색자금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왔으며 또한 조성 우수사를 해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귀포 자연휴양림 주변에 기조성된 무장의 나눔길 600m에 대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2025년 녹색자금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서귀포 치에숲은 무장의 나눔길 조성으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한 장애인이 27개 단체에 한 2,000여 명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도 치유숲 자체 보완을 해서 무장의 나눔길을 160m를 연장하였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치유 대상에 따라 코스 난이도와 그 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등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무장의 나눔길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산림 체험 문화 행사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브리핑은 마치고 이 한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되는데 간단하게 치유숲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치유숲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이라든가 사업개혁, 향후 운영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시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치유숲은 115 지방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문 관광단지와는 13km, 서귀포 시내와는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치유숲은 300에서 700고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대부터 반대까지 다양한 식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60년 이상 된 편백과 삼나무 숲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런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74헥타입니다. 2016년도에 개장을 했으며 투자액은 지금까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74헥타 중에 지금 구계림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청 소관의 구계림이고 나머지는 우리 특별자치도 도요림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 가무 일수가 너무 많아서 약간 이용객이 감소는 했지만 매년 12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문자 센터를 기준으로 5만 가망 스피드 1.9k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실내센터, 실내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센터를 기준으로 12개의 치유숲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방문자 센터, 그 다음에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힐링센터, 주차장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치유 프로그램에서 촬영, 치유밥상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링센터 내에는 조격시설과 건강시청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책로 주변으로 야외부다와 쉼방 등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치유숲길이 12개 무한 15km, 그 다음에 무장의 나눔길이
8km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령이 60년 이상 된 삼나무 편백숲 등은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나눠주신 무장의 나눔길 그 사업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성하였는데 이 노구릉 무장의 나눔길이 2017년도에 1km 조성했고 쉼터 1에서 2까지가 2021년도에 작년도에 2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m 구간에 대해서 힐링센터까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장애인 휠체어하고 탐방객들이 교행할 수 있게 당초에는 1.2m 폭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 교행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해서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m로 약간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대로 50m에서 100m 사이에 교행창을 보완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수목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런 보면 댓글 중간에 나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이렇게 삼나무도 함부로 밀지 않고 삼나무 수 사이로 통과할 수 있게 해서 동선을 고려해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해양해설사가 운영하는 교영 스쿨 보문 코스 등 전교형이 지금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프로그램은 내용 지역 어르신을 위한 힐링숲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슬기로운 숲생활, 임산부를 위한 잉태숲,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건강숲 해피 챌린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품낭의 들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스컵 해피 챌린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 건강숲, 그 다음에 노년을 대상으로 한 웰레이징 건강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웰리스 숲 힐링 축제가 지금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멍때배기 대회라든가 숲속 힐링 음악회, 애기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5,000명 이상이 방문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연계한 사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롱과 차롱가게입니다. 차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나무 바구니, 대나무 그릇이라는 뜻으로 특허정에 상표를 등록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 차롱 치유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차롱가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롱밥상 형태입니다. 안 드셔본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내용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 큰 틀은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차롱은 하나에 22,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10개 이상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차롱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임산물이라든가 커피 등을 판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산림휴양해설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및 보수교육을 통해 지금 73명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매년 8에서 10명 가까이 이 프로그램 산림휴양해설사에서 치유숲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특성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웰리스 관광지로 지정된 걸 비롯해 2021년도에 한국관광별 우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도에는 산림청이 정한 100대 명품숲,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정책 디자인 공중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녹색 자금 지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4개년 연속 수상한 바 있고, 원래 최초로 시행된 아까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했지만 녹색 인프라 활용 우수사례에서 첫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치기습은 사랑의 불시착의 뭐 챌린지라든가 그다음에 웰리스 숲축제, 웨스트포스트에 좀 소개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에드 박사, 그다음에 KBS 굿모닝 이브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방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방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과 운송하고 자연과 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취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롱은 차롱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롱은 지금 이게 하나에 지금 판매가 지금 거기서 직접 사게 되면 10만 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요거 지금 돌아가신 이분 뭐 했지만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싸게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은 15만 원에서 뭐 20만 원까지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 동고량 요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롱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3.8kg 얼마나 걸려요? 3.8km면 제가 갔다 오니까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거고. 예. 빨리 걸으면. 예. 걸으면 2시간 정도는 써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즐기면 됩니다. 이 무장의 숲길이 3.8km가 완성된 거예요? 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별도 자료에 보면 무장의 나눔길이 7.9km라고 되어 아, 그거는 지금 저희 이거 말고도 서귀포 휴양이 그다음에 붉은 놀이명 사려니 숲길까지 합쳐서 7.2 조성 현황은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제주시 그 젊을하고 여기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휴양림이고 거기는 또 산림청 소관 구기림 그리고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숙박은 없습니다. 크게 해서 숙박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그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보고 즐기고 야영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페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삶휴양해설사 같은 경우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서 공감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연을 보여주면서 또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서 약간 한 단계 높은 품격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완도 수목원 가보니까 거기도 괜찮고. 예, 맞습니다. 국립수목원이나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장은 그쪽에도 예. 좋던데 여기 그 2,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이제 많은 겁니까? 아,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무장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저희 같은 경우 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지금 완성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만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지금 구간을 3.8km 늘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넓어져서 단체가 27개 단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체험비를 내고 오시는 분이 1,396명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냥 이렇게 산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통계에는 안 잡혀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분들이 장애인들만 오시는 부분도 아니고 또 같이 가족들도 하고 같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작하는 단계로 치고는 이 무장애 나눔길 조성 친구는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번에 어디 갈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따로 예약하거나 그러지 않죠? 한방에 제한이. 예, 하루에 600명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탐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할 수는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많아야 20명, 그러지 않으면 10명 이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명만 받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주차 공간도 그렇겠지만 또 우리가 당초에 기본 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 서귀포 휴양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1,500만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기 어디 가서 예약해요? 아, 우리 보면은 산림휴양소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이 제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예약하는. 예. 무장애 숲길 걷는 거. 예, 여기도 와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예약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600명이라는 게 그러면 체험만이 아니라 탐방까지 포함해서 최대 하루 수용 가능한.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한판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많이 오고 하면은 좀 근데 그렇게까지 막 몰리지는 않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하루에도 300~400명은 꾸준히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1,900명이 왔다 다녀갔었는데 지금까지 달려간 제가 공식 집계는 아니면 한 6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거의 7만 명 가까이가 벌써 다녀갔습니다. 여기 저 주차비하고 입장객 그 장애인들은 얼마 정도?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차 뭐 중형 대형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민들은 무료고 장애인들도 입장료는 입장료는 아예 안 받아요? 도민들은 안 받습니다. 도민은 안 받아요. 오다가 요 앞에 차가 엄청나게 주차돼 있고 예, 예.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엄청나게 주차되는 거 봤는데 왜 여기 앞에 주차? 그러니까 여기 주차를 해서 일로 걸어오는 겁니까? 왜 이쪽에 보면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제일 앞에 교감되는 주차비 무료입니까, 도민? 아니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아끼려고 여기 대고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일부 있을지는 있지만 요 양쪽에 보면은 지금 요쪽으로는 호금 산책로 그 다음에 요쪽에는 서흥동에 추억의 숲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뭐 주차비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면 주차장이 혼잡하니까 거기서 세워놓고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여기 이 치유의 숲이 생기기 전에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그냥 산림청 소강 구길이므로 여기 일단은 조림지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호금 마을에서 이 부지는 호금 마을에 있는 조림지였습니다. 삼나무 좀 있었고 일반 자전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일반 숲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좀 신청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 인원 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는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확대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이 많아요. 아이들보다는 이제 어른들. 아이하고 같이 오시는 분이 많고 일단은 그냥 성인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CSP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굉장히 좀 자랑만 하는데 네. 운영이 좀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 좀 세련되게 필요가 있는데 좀 개선점이 많아 보이거든요. 어떤 저는 보면 이게 10만 명 보게 되면 외형으로 좀 돈 받아서 돈 수익을 우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은 그런 초청이라든지 이 인플루언서들 다양하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 비 오는 날 엉망이 여기 와서 비 오는 날 차부터 모든 게 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자랑만 하는 게 문제점 해결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차량 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 오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호우주의보 이상 내리게 되면 저희가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이 안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꼭 이쪽에 육지분이나 여기 와서 조금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날씨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장애 데크길 100m 구간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장수익 기자님 약간 성에 안 찰 수는 있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관광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오거나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지도 않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뭐 지적하신 뭐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촬영이라든지 동영상 그런 거 외부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도 좀 운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약이 아니고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뭐 KCTV라든가 이번에 올 때도 그냥 저 못하는 날에도 그냥 같이 안내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고 뭐 이유가 조건을 너무 많이 달더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기자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준비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또 가시면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